네, 오늘도 어김없이 입맛에 맞는 편식 기사 들고 와서 녹음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두 번째 예약 녹음이기도 하고요. 이제 예약 녹음을 해도 그렇게 쌓이는 정도로는 되지 않고 있네요. 이제 슬슬 소재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고요. 이번에는 이제 한겨레 20일에서 나온 기사,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기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음, 이번에 그 6월 5일에 예루살렘의 날 그 기념 행사 안에서 벌어졌던 이제 이스라엘 구구주의자들의 폭력 행위에 대한 비판적 기사 내용입니다. 사실 이제 예루살렘의 날의 기원은 이제 중동 전쟁, 제가 자세히 들고 온 게 아니라서 이제 3차 중동 전쟁 때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을 완벽히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토를 장악하면서 그 날을 기념해서 뭐 히브리력으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6월 5일이 이번 예루살렘의 날이 됐고, 이제 깃발 행진하는 이 퍼레이드가 벌어질 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 가게 문도 닫고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날은 그냥 폭력 행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내 경찰 세력들도 뭐 큰 사건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적당한 폭력은 그냥 봐주는 분위기인가 보겠죠. 하여튼 이날 구구주의자들의 이런 반복적인 해마다 반복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안에서 이제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의 위치나 그들의 행동 자체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기사였고, 또 한겨레다운 시각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두고 보면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세력인 이제 하마스에 대한 비판으로 아무래도 시선이 많이 쏠려 있죠. 이스라엘은 어쨌든 서구권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은 그런 뉘앙스로 보여지고, 보통 이 전쟁에 키를 쥐고 있는 것도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 그리고 미국의 이제 바이든 정권이 항상 그 중재하는 지점에 있고, 그러니까 서방을 위시한 이스라엘 쪽이 아무래도 키를 잡고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은 뭔가 굴러 들어온 돌인데 이제는 진짜 엄청난 박힌 돌이 돼가지고 굉장히 그 주변 이슬람 종교를 이제 위시한 정권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은 진짜 앉은 자리에서 영토도 잃고 진짜 생존의 위기 상황에서 결국 하마스 집단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세력의 정치권 아래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는 민간 아이들이나 노인들 혹은 여성들, 이런 피해 집단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죠. 어디 뭐 닭이냐 달걀이냐 물을 떠나서 결국 지금 하마스라는 팔레스타인 극단주의 이제 세력과 이슬람 내에서도 지금 네타냐후의 그 정권의 한 축을 차지하는 것도 극단적 민족주의 세력, 이 두 세력이 결국 쌍방으로 지금 이 전쟁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죠. 음모론자들의 주장인지 아니면 설득력 있는 주장인지 몰라도 하마스가 도발을 해오게끔 이스라엘 극우 세력이 유도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의 상황이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이거를 따지고 들어가기엔 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역사는 즐기고 질긴 악연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한순간에 영토를 잃고 거의 난민 수준으로 살아가는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도 이제 예루살렘 주변이나 뭐 텔아비브 주변이나 이렇게 팔레스타인 이제 파타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덜 극단적인 그런데 부패한 팔레스타인 정부 축도
어느 집단도 지금 팔레스타인을 정황당하게 혹은 정확하게 그 정권을 창출할 만한 그런 집단은 없죠. 그러니까 뭐 그런 온건하거나 뭔가 조직을 갖춘 세력을 만들 수 없다고 봐요. 그냥 팔레스타인 내부에서는 그럴 만한 키를 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정치 세력이 국가가 이스라엘 극단주의자 극우주의자들이 마냥 이제 그런 시오니즘적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들도 계산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지금 당장에 이제 23년도부터 일어난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또 내전, 이게 내전이라고 보기에도 애매합니다. 거의 그냥 반란 진압 같은 느낌 정도, 테러 집단 진압. 그냥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고 그냥 소유 세력에 대한 그냥 군병력 동원 이런 느낌이죠. 물론 하마스도 이제 내 외부 중동 세력의 지원을 받아서 뭐 미사일이라든가 뭐 중무장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은 더하죠. 예. 사실상 핵을 보유했다고도 볼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한데 뭐 어지간한 서방 지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세력이기도 하고 하필 그 세력이 이제 이스라엘 그 극우 집단에 이제 어느 정도 입김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가고 그 세력이 없으면 또 정권이 뒤엎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상황이 좀 아쉬운 상황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게 유대계 자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그 유대계 자본이 입김, 유대인의 그 어떤 영향력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었던 나라이니까 지금도 반유대주의적인 발언을 하면 거의 인종차별 거의 상위권이죠. 그러니까 유태인은 언제나 홀로코스트의 희생양이었고 유태인을 비판한다는 거는 뭔가 금기가 된 이제 세상에서 지금 유대계 인물들은 굉장히 뭐 정치적이나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상위권의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에 대한 음모론이 은근슬쩍 자리 잡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명히 이제 정상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뭔가 정교 분리가 안 된 그냥 중동 국가들과 유사한 느낌이 이 극우 집단 때문에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극우 민족주의 그리고 유대인의 그 종교에서 나오는 그 선민 사상 시오니즘에서 비롯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이념이나 사상들이 결국 정치적인 구호로 발전했고 그게 국가로 세워지는데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고 지금 이 극단적인 대립을 주도하고 또 종전을 좀 방해하는 정권을 틀어잡고 있는 이 상황들이 결국 극단적인 집단이 또 다른 극단적 테러 집단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가 완전히 멸절한다고 해도 이 상황이 닿아질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을 극우 집단이 될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국제 정세만 보면 참 복잡하기도 하고 뭔가 단순해 보이기도 하고 왜냐면 대립은 좀 심플하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의 대립. 그래서 극한으로 일어나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해결점은 안 보이는 그 복잡한 사연들. 그에 비해서 우리 국내 상황은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상황은 단순한 뭔가 옳고 그름이 보이는데 그걸 풀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뭔가 국내와 국제 느낌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는 뭔가 좀 더 역사를 파고 들어가야 그 이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주변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도 조금 자세하게 알아야 이해가 좀 된다고 느껴질 수가 있겠죠. 단순히 지금 전쟁이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누가 지금 잘못했느냐, 누가 더 많이 피해를 받느냐, 뭐 이런 걸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게임 시뮬레이션 같은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그런 무리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조금 이스라엘이 아무래도 서방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제 그쪽을 옹호하는 뉘앙스가 많이 있기도 한데 요즘은 또 뭐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한겨레 21처럼 이스라엘 극우주의자들을 이제 직격하는 기사는 또 재밌게 다가와서 약간 편식하는 겸 한겨레 21 기사를 들고 와봤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한겨레나 경향신문 기사를 싫어하실 분들도 있겠죠. 우리가 조중동을 싫어하는 것처럼. 근데 저는 그냥 네이버에 편집된 것들을 가져올 뿐이고요. 저는 웬만하면 근데 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제 한겨레 경향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조금 편식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웬만하면 좀 다양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기사거리로 찾아오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재밌는 기사 있으면 또 찾고 또 다른 쪽에서 글감이 될 만한 말할 거리가 될 만한 이야기가 있으면 찾아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나쁘지 않은 소재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고요. 웬만하면 국제 정세는 근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혹은 이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정도밖에는 사실 나오는 건 없긴 해서 또 신선한 기사가 있으면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